뭐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한 감독은 경력이 짧으니까 작전 타이밍을 못 잡는다. 경력이 짧으면 몇 명 안 되잖아. 근데 어제 젊은 감독 중에 누군지 말할 수 없어요. 네. 작전 타이밍을 못 잡아서 벤치 끝에 있는 사무국장이 네. 타임아웃 끊어야 된다고 제스처를 해주면 그거 보고 타임 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류농구 기자님들이 김태수 사퇴 종용받았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나요? 좋다면 이상한 거겠죠. 구단도 이상한 거고 김태수도 이상한 거고 그렇게 사실 친다면은 이 정도 성적 내면서 화기애애한 것도 되게 이상한 되게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밖에서 들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럼요. 저는 믿지는 않고요. 일단 뭐 사실관계가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뭐 사퇴 종용까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구단과 김태술 감독이 불편한 관계인 거는 맞습니다. 자, 스포츠앤 플러스에서 전해드리는 색다른 농구 이야기 조선정의 농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대범 정지욱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농구가 그렇죠 뭐. 항상 손대범 기자 그것 때문에 맞아요. 그 불만 다 얘기하시잖아요. 뒷전이죠. 네, 항상. 야구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야구, 축구, 국대가 제일 싫다고. 내가 저번에 네. 일요일 날 그 SK랑 소노 경기를 보러 갔어요. 네. 근데 종합운동장 역에 딱 내리는 순간 내가 오지 말아야 될 곳을 왔다. 여기는 100명 중에 한 98명은 다 LG 잠바를 입고 나는 그거 우리 직원 중에 원석현이라고 있는데 네네. 걔만 입고 다니는 건 줄 알았어요. 그거를. 근데 98명 중에 90명은 네. 그걸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위축돼가지고 아. 나만 반대쪽 길로 갔어요. 되게 이상한 기분이었는데 네. 비 나와라. 토요일 날? 네, 너 일요일 날 저 일요일 날 네. 나도 그 앞에 지나갔는데. 화창하더라고요. 네. 비 나와라 계속 뒤내는데 네. 저는 아들 데리고 자전거 타고 하러 가느라고 아. 그 앞에 지나가는데 진짜 딱 바로 경기장 네.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한산하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괜히 위축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조 선생님 어디 가셨냐면은 조 선생님은 이제 그 대구 경기 예. 네, 짬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짬이 안 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경기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경기 하러 갔습니다. 살짝 그 하도 예측에서 틀려서 좀 쪽팔려서 갔던 얘기도 있습니다. 네. 네. 스포티비인가 예측의 달인으로 소개를 하자고. 이거는 매기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딱 자막이 이렇게 예측의 달인 조현일 딱 뜨더라고. 그래서, 예. 참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농구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댓글로 많이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KBL 프로농구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최종전, 오늘 5경기가 한꺼번에 열렸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누게 될 것 같고 그 외에 또 다른 소식들도 몇 가지 준비하셨죠?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정규리그 최종일이었고 최종일 결과를 놓고 저희가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4개를 했는데 안타깝지만 이제 결과를 발표하게 됐고, 네. 그 다음에 NBA는 6년 만에 플레이오프를 가게 된 디트로이트, 그리고 휴스턴 오랜만에 둘 다 플레이오프로 올라가죠. 네. 그 다음에 NBA 서부 컨퍼런스 순위 경쟁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NBA 그 농구 명예전당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마지막 경기였는데 오늘 경기 전까지 3위와 6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의미가 있거든요. 네. 사실 3, 4위 뭐 큰 차이가 있겠어라고 하지만 대전 상대가 바뀌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어떤 팀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가 있는 승부가 펼쳐졌고,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눈길이 갔던 거는 최종 6위 결정전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특히 뭐 5, 6위가 아니고 6위와 7위와의 경기였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로 한 팀은 이게 선수들이 중요한 게 그 자기 연봉 계약에 옵션이 있는데 대부분이 플레이오프 가냐 못 가냐에 걸려 있거든요. 인센티브도 달라지고 네, 인센티브가 달라져요. 꽤 많이 받아요. 선수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다르겠죠. 고액 연봉 선수일수록 그 비중이 큽니다. 그쵸. 네, 그래서 한 적게는 1,000만 원, 2천만 원이어도 많게는 한 5, 6천 차이 나는 선수들도 있어요. 중형차 한 대네. 네, 네. 외제차 한 대네. 네, 그래서 5, 6천이면. 6강 플레이오프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오늘 그 6강에 6위와 7위의 운명이 갈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미 농구 팬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김주성 나가. 네. 네. 농구 팬 여러분들이 경기 결과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경기 결과 표로 한번 쭉 보시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펼쳤던 5개의 승부 경기 결과
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나와있군요. 네. 자, 먼저 부산 KC와 수원 KT의 대결은 KT가 68대 64로 승부를 가져갔습니다. 자, KCC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존심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안간힘을 썼던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뭐 지난 원주 디비전도 그랬고 동력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네. 와서 뭐 힘을 내봐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KCC가 의욕 없이 좀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6라운드까지. 다만 이제 전창진 감독이 이제 계약 마지막 기간이고 네. 어쨌든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커리어의 마지막 경기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도 패를 안으면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나볼 경기는 오늘 초미의 관심사였죠. 메인 원주 이벤트죠, TV의 메인 메인 이벤트죠. 네. 안양 정관장의 대결. 아니 근데 3쿼터까지만 해도 진짜 팽팽하게 한 점, 두 점 크게 점수가 벌어지지 네, 않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버튼 선수를 기용했던 게 어쨌든 네. 이 선수의 기동력을 살린 네. 돌파가 또 먹혔고 또 뭐 김영현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 빅샷을 날려줬고 이런 재밌는 승부에 오누아쿠라는 애가 묻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묻었어? 네, 묻었습니다. 네. 진짜 그래가지고 경기를 망쳐놨던. 뭐 전체적으로 뭐 오누아쿠 탓만 아니죠.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터프하게 해줘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역시나 오누아쿠가 오누아쿠를 하면서 약간 좀 아쉽게 승부를 마지막까지. 났죠. 네, 좀 약간 좋은 승부였는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정혁은 선수 말 댓글에 나왔지만 정혁은 선수가 좀 약간 나왔을 때 버튼 선수라든지 이렇게 스위치했을 때 좀 막아주는 게 있었는데 이 선수가 또 약간 좀 부상으로 경련이 일어나면서. 오고 그러면서 나간 이후로 수비가 좀 안으로 무너졌던 것. 이 선수가 오늘 뭐 블록슛도 해주고 공격 리바운드에 맞아요. 네. 공격까지 정말 큰 의지를 보여줬었는데 정혁은 선수가 승부처에 기용하지 못했던 것도 뼈아플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댓글이 보여요? 예, 또렷합니다. 그게 네. 컨디션에 따라 다른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경기 SK와 삼성의 대결이었는데요. 이 경기가 팽팽했단 말이죠. S더비 마지막 날이었는데 네. 사실 SK 입장에서도 이 경기는 꼭 이겨야 된다라는 게 좀 분위기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전 소노전을 워낙 망쳤기 때문에 전희철 감독도 좀 승리를 장식하고자 했었고 오늘 글렌 로빈슨 3세가 정말 미친 듯이 활약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SK가 위기를 잘 극복을 했습니다. 네. 서울 삼성 이게 4시즌 연속 최하위를 확정을 지은 상황이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번 경기만큼 잡고 싶었을 텐데. 물론이죠. 그래도 삼성으로서는 마지막이라도 이기자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결국은 역시 또 강팀과 약팀의 차이가 네. DB와 정관장도 그렇고 오늘 삼성도 마찬가지고 결국 4쿼터 물론 오늘 경기에서는 삼성이 4쿼터에 SK보다 좀 잘하긴 했으나 어쨌든 또 쫓아가다 지는 것도 또 약팀이 네. 또 하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지 못 결국 극복하지 못한 채 마지막 경기마저 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조현일 위원이 중계를 맡은 대구 한국가스공사 울산 현대모비스의 대결. 이 대결로 인해서 3위가 확정이 됐죠. 네, 일단 모비스가 현대모비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3위가 됐고 이제 KT가 4위가 됐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현대모비스가 사실상 2쿼터까지만 해도 그냥 이번 경기 쉽게 가져가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후반 추격이 무서웠거든요. 네, 마지막에 또 2쿼터까지만 해도 10점 차까지 너무 맞아요. 벌어졌었는데 막판에 또 추격을 했습니다. 오늘 뭐 큰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김낙현 선수도 그렇고 그래도 좀 기대했던 선수들이 잘 쳐줬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희망을 남긴 게 가스공사의 수확이 아닌가 싶은데 가스공사는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니죠. 네. 일단 은도혜 선수가 형제상을 당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혁 감독이 좀 심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혜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은도의 대체 선수는 구했는데 부상 이탈이 아니면 교체가 안 된다. 지금 이거는 교체 대상이 아닌 거군요. 네, 그게 정규 제가- 기자가 기사 썼죠. 아까? 제가 기사를 네. 썼는데 네. 그 KBL에서는 이제 기타 사유, 그러니까 대부분 기량 미달 사유로 이제 교체를 하는데 은도의 선수도 지금 기타 사유에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기타 사유로 외국인 선수를 바꾸려면 정규리그 최종일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선수 등록이 끝나야 됩니다. 근데 아직 은도의 대체 선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바로 은도의 선수가 이제 KBL 주치의에게 병원 진단을 받으러 가는데 여기서 진단했는데 뭐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쨌든 가스공사가 구해놓은 선수가 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없는 채로. 근데 원래도 은도현 선수가 지금 어깨가 좀 안 좋았고 네. 발목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진단을 받으면 뭐 몇 주는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라도 이제 만약에 한 2주, 1주 이렇게 나와버리면
가스공사가 만약에 4강을 갔다 아니면 결승을 가면 기간이 지나버리잖아요. 애매한 거죠. 그러면 다시 은도회를 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KBL은 선수의 완전 교체는 8주 이상의 부상에만 완전 교체를 허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은도회가 내일 얼마만큼의 부상 대체 기간이 나오느냐. 물론 뭐 그럴 약간 조절도 하겠죠. 아마 그 큰 의미가 없으니까 아마 그 진단서를 써주긴 할 건데 그 어쨌든 진단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곽준서님이 보험사의 주적 자생 한방병으로 가야죠. 8주 그냥 뜰 텐데. 근데 유명한 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잘 끌어준 데가 있겠죠. 영등포에도 유명한 병원이 하나 있어요. 네. 그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가야 되는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KBL 지정병원이 있어요. 그 지정병원이 물론 있는데 그 무조건 일로 가야 돼요. 네, 무조건 가야 됩니다. 거기서 진단을 받은 그 규정대로 가야 됩니다. 네, 대체 선수는 구한 건 맞죠? 네, 이미 구했고 입국도 조만간 합니다. 근데 가스공사에서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아직 구하는 중이다라고 했지만 아마 이 결과 때문에 아마 좀 망설이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진단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아직 구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 같은데 이미 결정이 됐고 네. 조만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고양소노와 창원 LG의 대결. 네. 야, 이거는 진짜 KBL에서 보기 힘든 대량 득점이 나왔어요. 네, 네. 마지막에 또 101대 99로 송은호가 이겼는데 이 마지막에 뒤집는 과정이 좀 기가 막혔다고 하죠. 이정현 선수 원맨쇼로 뒤집혔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걸 내용만 글로만 봤지 네. 아직까지 영상을 보지 못했거든요. 사실 좀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떻게 끝났을지. 자, 그래도 마지막을 진짜 좀 특히나 뭐 팬들에게 좀 선물하는 듯한 경기를 펼친 것 같아요. 홈경기였으니까요. 예. 네, 뭐 LG 입장에서 승패가 중요한 경기 아니었기 때문에 뭐 마무리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었겠지만 소노 입장에서는 좀 간절했던 그런 승리였고 이 마지막에 이정현 선수가 정말 극적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야, 맞네. 딱 합쳐서 200점이네 둘 다. 야, 그러네요. 101대 네. 99.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고득점 게임이 나왔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KBL도 드디어 시즌 최종 순위가 확정이 됐습니다. 정규리그 최종 순위 보여주시죠. 자, 서울 SK가 일찌감치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 지으면서 모두 54경기 중에 41승 13패 승률 7할 5푼이 넘는 승률로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 2위는 7게임 차로 창원 LG가 자리하고 있고요. 울산 현대 모비스가 오늘 승리를 하면서 승차를 줄이긴 했습니다만 창원 LG와 한 경기 차로 3위 확정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승패 마진은 똑같습니다만 결국 승자승 원칙 그리고 이제 득점 원칙에 따라서 수원 KT가 4위에 자리 잡게 됐고요. 그리고 대구 광주과수사는 수원 KT와 5경기 차이가 나면서 일찌감치 5위 자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주 DB와 경기를 펼쳤던 정관장 맞대결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2경기 차로 벌리면서 6위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지었습니다. 반면에 지난 시즌 리그 우승팀 원주 DB는 끝까지 마지막 뒷심 힘을 내지 못하면서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승리를 거둔 고양소노가 8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 KCC가 9위, 그리고 서울 삼성이 4시즌 연속 최하위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자, 뭐 이 순위표를 보면서 두 분께서 간략하게나마 총평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이 순위표를 보면서 느껴지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마지막까지 혼란스러웠다. 네, 굉장히 마지막 날 이렇게 다 결정된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드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위가 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힘든 모든 기자들이 다 힘들었던 시즌이 아니었나 싶고 팬들은 즐거웠고 저 오늘 게시판 계속 커뮤니티 같은 걸 보니까 이 정관장 경기 때문에 막 울렁거린다 뭐 그런 팬들도 많았었는데 정말로 즐기는 입장이라면은 정말 두근두근거리는 마지막 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사실 예를 들어서 그 KT랑 KCC도 오늘 붙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대진 자체가 사실은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왜냐면 지난 시즌 챔피언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진 참 멋있게 짰다. S더비로 끝나고 그다음에 KCC 챔피언전 리턴 매치 마지막으로 끝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좀 멋진 마무리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 댓글과 질문들이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 오늘 만약에 DB가 이겼어도 동률인데 왜 DB가 올라가나요? 그게 두 팀이 전적도 똑같은데 두 팀 간의 득실에서 DB가 한 40점 가량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B가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관장은 오리온스에 이어서 10연패 이후에 플레이오프 올라간 두 번째 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한번 짚어볼까요? 이류농구 기자님들이 김태수 사퇴 종용받았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나요? 일단 뭐 사실관계가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사퇴 종용까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구단과 김태술 감독이 불편한 관계인 거는 맞습니다. 그럼 확실히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안 좋은 뭐 거예요? 당연히 뭐 왜냐하면 구단이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안 좋은 건 당연한 건 일단은 구단 역시 어쨌든 뭐 처음 감독하는 입장을 기다려주는 건 당연한 거지만 어쨌든 뭔가 변화의 폭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좀 갈등이 좀 생긴 것 같고 다만 최근에는 그래도 좀 변화의 기미가 보였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고 그리고 일단 여름을 한번 오프 시즌 나봐야겠죠. 여름을 그렇죠. 지나가야 되고 소논과 그래도 6라운드 약간 숫자가 좀 맞아요. 의미가 있었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강팀들한테 약간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SK를 잡았고 뭐 평균 득점도 1위였고 6라운드에서 네. 뭐 리바운드라든지 속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아지는 기미를 보였기 때문에 100% 컨디션의 이정현과 캔바우와 이재도가 합작을 한다면은 좀 어떤 농구가 나올지 기대는 되고 그 와중에 정지욱 편집장이 말했던 것처럼 여름이 중요한데 그냥 여름에 빡세게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김태술 감독 역시나 감독이라는 자리가 직업이 어떤 역할인지를 조금 더 요즘 세상에서 감독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귀를 열고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주변의 한결같은 평가가 아직까지는 감독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본인이 배워왔던 대로 진행하는 게 크다는 의견이 꽤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옆에서 누가 얘기한다는 것보다 본인이 느껴야지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이번에 이제 최근 팬 여러분들이 계속 예전부터 젊은 감독을 굉장히 팬들 있어요. 원하잖아요. 팬들이 젊은 감독이 와야 바뀐다. 심지어 구단들도 좀 젊은 감독을 찾기 시작했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젊은 감독이냐 나이 든 감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도자로서의 이 팀을 끌어갈 역량이 있는지 또 그만큼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뭐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한 감독은 경력이 짧으니까 작전 타이밍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경력이 짧으면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어제 젊은 감독 중에 누군지 말할 수 없어요. 네. 젊은 감독 중에 작전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그 벤치 끝에 있는 사무국장이 타임아웃 끊어야 된다고 제스처를 해주면 그거 보고 타임 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젊은 감독 그냥 젊은 감독을 뽑자 이거는 잘못된 굉장히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젊든 나이가 많든 그와 상관없이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어느 정도의 경험도 쌓여야 되고 따지고 보면은 지금 현재 나이가 가장 많은 축에 속하는 김상식 감독이 버튼과 김종규 선수 합류한 이후에 하는 농구가 지금 현대 농구랑 비슷해요. 지금 파이브아웃 해가지고 외곽으로 쭉 퍼지고 외곽 위주의 농구 펼치고 오히려 사실은 전반기에 말 안 되는 그 모션 오펜스로 실패했던 게 있었는데 확 바꾼 것도 바꾸죠.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걸 봤을 때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다만 젊은 꼰대는 되지 말자. 제 또래 감독님이 참 많아지는데 젊은 꼰대는 좀 되지 말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사실 근데 또 이제 그 호승심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이게 나의 그 신념이나 철학일지 혹은 이제 아집이 될지는 굉장히 그 애매한 경계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나이가 든 사람들이 그런 거를 좀 잘 컨트롤하는 면이 있겠죠 아마도. 뭐 한번 봐야겠죠. 뭐. 일단은 김태술 감독은 구단과 뭐 좋다면 이상한 거겠죠. 구단도 이상한 거고 김태술도 이상한 거고 그렇게 사실 치자면은 이 정도 성적 내면서 화기애애한 것도 되게 이상한 그러니까 거예요. 이상한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밖에서 들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럼요. 저는 믿지는 않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왜냐하면 당장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FA 선수 영입을 하려면 어쨌든 구단과 코칭 스태프 간의 이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어떤 선수가 좋을지 또 다음 시즌을 같이 구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대화의 잘 창을 열어서 서로 간에 좀 오해도 풀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즌 끝난 날 나오는 감독설은 사실 대부분 맞진 않아요. 네, 도장 찍기 전에는 절대 모릅니다. 이거는. 일단은 안 그래도 지금 계속 누가 오나요? 누구 복귀하나요? 누구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 글쎄요. 이걸 일단 확실한 게 없어서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아마 게 6월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6월까지? 5월 6월까지도 나올 거고. 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혹시 다른 날은 저희 방송 못 보셨죠? 네. 그게 이제 지금 뭐 배구도 시즌이 끝나고 농구도 끝나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축구는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저희가 약간 그 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보는 방송을 자리매김을 하면서 오늘 아까 그 조현일 위원한테 연락이 왔는데
가스공사 단장님이 잘 보고 있다고 아, 한 회도 놓치지 않고 다 봤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부작용이 저희 거 방송 많이 보시면서 저희가 약간 그 초치는 방송이 됐어요. 뭔가 이슈가 있었을 때 저희가 먼저 말을 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날아간 자리가 좀 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뭔지 솔직히 그것도 좀 진위 확인은 안 되긴 하는데, 예. 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드릴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좀 이것저것 얘기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최종 결과에 대해서 살짝 분석을 하기 전에 저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순위표를 놓고서 내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죠? 네. 자, 어떤 내기를 했었죠, 저희가? 떡볶이 내기를 했죠. 떡볶이 내기 그리고 맥주도 네. 내기를 했었습니다. 네. 자, 내기에 걸려 있는 거는 2위 팀 맞추기. 시즌 맨 마지막 2위 팀은 어디일 것인가? 네. 그리고 시즌 맨 마지막 최종 꼴찌는 어디가 될 것인가를 내기를 했었는데, 자, 결과가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손대범 기자가 2위 예상은 맞췄습니다. LG를 뽑아서 2위를 맞췄고요. 조현일 위원이 모비스를 뽑아서 2위, 그리고 우리 정지욱 기자가 네. 떡볶이 당첨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완전체 방송 때는 네. 정지욱이 쏜다. 정지욱이 쏜다. 떡볶이는 정지욱이 쏜다. 네. 네. 요즘 떡볶이 비싼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 저기 지난주에 네. KT의 제가 KT가 2등한다 했잖아요. 네. 불과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할 때만 해도 이거는 무조건 KT가 안 가겠다 맞아요. 했는데 저희가 방송한 다음 경기를 제가 보는데 이 KT가 완전 경기력이 갑자기 다운됐잖아요. 다운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그 KT가 지고 다음 날 KT 프런트와 잠시 연락을 했어요. KT 프런트가 문자가 왔습니다. 떡볶이 사시겠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KT에서 쿠폰이라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거- 순대라도 좀 쏘라고. 네, 순대라도. 네. 그때 사겠구나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꼴찌는 맥주 사기였습니다. 네. 음료수 맥주 사기였는데, 자, 꼴찌 결과 손대범 기자가 손호를 찍어가지고 8위로 다 간신히 피해갔고요. 그리고 조현일 위원이 삼성 네. 가장 먼저 아도 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하도 하위권 팀만 중계하다 보니 보는 눈이 생겼다며 결국 맞췄습니다. 그리고 정지욱 기자 이것도 KCC로 들어요. 이것도 역시 왜냐면 정지욱 기자가- 제가 이거를 그냥 양보했잖아요. 사실. 네. 형들이 다 가져가고 왜냐면 KT가 무조건 4등은 안 할 것이다 해서 그래 맥주 정도는 내가 사도 되겠다 해서 네. 이거를 마지막에 그냥 받아들인 건데 결국 악수가 됐네요. 네, 네. 둘 다 정지욱 기자가 꼴등을 하면서 저희가 운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맥주 대신에 그냥 딴 걸로 해가지고 네. 같이 사시죠. 뭐 제가. 어디든 뭐든 다 네, 좋습니다. 보태겠습니다. 제가. 네. 자, 이래서 결국 내기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KBL 총정리 편을 한번 가져보면서 좀 먹으면서 편안하게 수다 떨듯이 좀 더 네. 얘기를 해보죠. 방송 말고. 네. 다음 주에 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와야지 또 편하게 먹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꼴찌는 양보한 건데 솔직히 손대범 기자가 KCC 했어야 됩니다. 근데 에이, 좀 그렇죠 제가. 왜? 그래도 했었어야 돼. 네. 시즌 1위 그리고 꼴찌 하는 것도 괜찮지 뭐. 꼴찌 찍어보는 것도. 진짜 KT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아무리 경기를 그렇게 해. 네. 근데 질 줄 몰랐어 솔직히. 그러니까요. 저도 그 기세라면은 네. 사실은 좀 무조건 2등한다 네. 생각했거든요. 근데 연패를 해버리는 바람에. 네.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댓글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는 선에서만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김주성 감독의 거취 문제입니다. 일단은 계약 기간 남아 있으니까 더 계약 가지 않을까. 기간이 1년 남았나요? 네, 1년 이제 2시즌 했으니까 예. 2시즌 남았으니까 2년 했으니까 1년 남았고. 1년 남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미 정규리그 1위를 밟아봤던 감독을 네, 그렇죠. 플레이오프 탈락했다고 해서 사실 이렇게 떨어뜨릴 명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또 아직까지 1년 남은 만큼 한 번은 더 밀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물론 우리나라가 실패에 굉장히 인색한 나라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김주성 감독이 만약에 여기서 다음 시즌에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김주성 감독의 커리어가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다른 팀 가기 쉽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김주성 감독이 첫 시즌에 굉장히 잘했고 그러나 플레이오프에 아쉬움을 남겼으나 올 시즌은 완전히 바닥을 쳤단 말이죠. 네. 이 바닥을 쳤을 때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감독으로서 지금 팬들에게 굉장히 비난을 당하고 있지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비난받는 게 좀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서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잘 준비해서
잘 반등해서 한 번 더 선수 커리어를 너무 멋있게 했으니까 감독 커리어가 지도자로서의 커리어가 그냥 초라하게 끝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특히 한국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스타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타가 이렇게 물러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코칭 스태프 보강이 좀 필요하다 보는 필요하죠. 게 두 명 갖고 거의 시즌을 버텼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광재 코치랑. 근데 이광재 코치 역시나 경험도 뭐 짧죠. 코치 경험이 긴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좀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김주성 감독도 어쨌든 이번 시즌을 치르는 내내 구설수가 끊이지 맞아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냉철한 방송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외국 선수 선발도 그렇고 조금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팬들의 비난은 사실 다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이게 뭐냐? 이게 사실 그냥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트레이드부터 시작해서 사실이죠. 예. 10월에 시작했던 팀의 얼굴이 다 바뀌어 버렸으니까 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악수를 뒀다고 악수를 둔 게 아니라 술을 뒀는데 결과적으로 악수가 돼버린 네, 거고 좀 반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네, 부분에 제가 대해서. 그 지인들과 농구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제가 기자 생활 지금 올해가 이제 19년째가 들어가는데 19년째 농구 취재를 하면서 구단에서 모든 걸 다 해준 감독이다. 지금까지 본 감독 중에 가장 푸시를 많이 받은 감독이다. 하는데 결과를 못 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는 굉장한 반성이 필요하고 팬들의 질타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보란듯이 다음 시즌에 네. 잘 좋은 팀을 만들어서 재건을 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바람입니다. DB, KCC, 삼성 등은 팬들의 질타를 받아도 어쩔 수가 없는 게 네. 진짜 저도 이제 보면은 정말 귀한 시간을 내 가지고 오신 분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렇게 막 경기장을 매일 경기 찾아가지고 고액을 내면서 열 유니폼을 입어주시고 네.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때로는 졸전이 더 많았다는 것이 네. 약간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좀 궁금해지는 게 사실상 그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면 근데 이제 사실 성적은 만약에 플레이오프에 갔다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됐을 네. 수가 있었는데 그 기회마저 날아갔지 않습니까? 네. 구단과의 관계도 썩 좋지 않았고 일단은 같아요. DB는 김주성을 꽤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도 그동안 어쨌든 DB와 싸운 네.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팬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욕은 먹고 있지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신뢰를 하지 않을까. 아마 저는 이제 네, 우리한테 좋은 사람이 필요 없고 선수한테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좋은 리더야 되는. 아, 그렇죠. 네, 네. 그게 중요하죠.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중요하죠.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과 감독 간의 그런 좋은 사람 간의 관계가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애매해진 것 같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형평성. 국내 선수한테든 외국 선수한테든 중요하죠. 한결같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선수들은 말 안 듣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든 게 다 네. 흔들렸죠 올 시즌. 모든 게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커리어 최대 위기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요. 만약에 네. 여기서 내년 이제 다음 시즌 초반부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은 중도 하차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그리고 말씀처럼 진짜 최악의 성적을 낸다면은 앞으로 감독으로서의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다. 네. 특히 제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그 팬들이 출신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 출신의 지도자 네, 굉장히 네. 중요한데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팀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선수는 그 팀의 지도자를 하면 안 돼요. 그 팀의 선수로 쌓았던 걸 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DB 팬들 중에 김주성 감독을 지금 당장 우리 팀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훌륭한 선수도 기억하지 않을걸요. 그렇죠. 우리 팀을 망친 감독으로 생각하지. 그래서 전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이 팀에 오랫동안 뛰었던 프랜차이즈 스타에서 우리 팀의 감독을 해야 된다. 저는 반대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수로서 얼마나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는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팀, 그 팀도 역시 이미 그 팀도 그 선수에게 많은 연봉을 주면서 이끌어왔는데 왜 그 팀을 위한 보답으로 이 사람을 지도자 연수를 왜 보내주나요? 네. 그런 의무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지도자로서의 노력을 하는 게 우선이다. 네. 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눌 거니까 오늘은 이제 좀 당분간 이제 소식을 못 들을 혹은 이제 좀 빠이빠이 하고 있는 중인 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KBL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뭐 일단 아까 고양 소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간단하게 김철수 감독과 이야기 나눴으니까 그 KCC와 삼성. 네. 일단은 KCC 이야기부터 해보죠. 사실 전년도 챔피언이 9위까지 떨어진다는 거 예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상도 있었고 네. 또 결과적으로는
외국 선수 선발도 실패했고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제일 크죠. 어느 구단이든 그 두 가지를 맞으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역대 디펜딩 챔피언이 추락했던 원인 중에 대부분이 다 그 두 가지였습니다. KCC도 피해갈 수 없었던 거고 참 공은 둘다. DB와 KCC가 같은 이유로 뭐 어쨌든 무너진 네. 건데. KCC는 다음 시즌은 어떨까요? 뭐 아직 이런 얘기입니다만. 일단 KCC는 아마 변화를 맞겠죠. 네. 지금 전찬희 감독과 계약이 이제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이 올 것이고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시즌을 시작하는데 물론 새로운 감독과 시즌을 시작한다고 모든 게 다 시작은 아니고 지금 있는 선수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봉합하고 가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선수단을 둘러싼 여러 이런저런 가지. 트러블과 관련된 썰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후임에 대한 이야기는 좀 진행되는 게 있나요? 글쎄, 일단은 뭐 이상민 코치가 지난 시즌부터 이제 감독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그것도 가봐야 하는 문제고. 도장 찍어봐야 되는 거고. 근데 확률상으로는 지금도 흘러가는 확률상으로는 매우 높다. 그 매우 높다. 매우 높다. 네. 전창진 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뭐 다른 데로 가시나? 뭐 다 또 계약 농구계에서 계약 만료니까 뭐 그냥 뭐 어딘가 계시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농구계에 계속 계시려나 아니면 뭐 요직을 포도 하나 맡으시려나 뭐 본인 자체가 애초에 약간 상징적인 인물이고 영향력도 워낙 큰 사람이다 보니까 역시나 그 모든 것들도 네. 끝나봐야 끝나봐야 아직 한다. 계약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네. 어쨌든 그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모 감독님은 5월 30일 대부분 감독님이 5월 30일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끝나기 전에 법과 다 써야 맞아요. 부지런히 사람들 맞아요. 만나도 네. 하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계약 만료일을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 전에 빨리 만나야 된다. 네, 그 전에 빨리 네. 만나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4시즌 연속 최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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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참 돌이켜 보면 뭐가 남았나 생각이 드는 게 선수를 키웠나 아니고 성적을 1승이나 더 거둔 순위가 올랐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을 봐야 되는 그 멤버십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를 남겨줬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가장 얘기하는 게 지금 떨어진 팀 중에 DB, KCC를 얘기했잖아요.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근데 두 팀은 다시 출발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게 DB는 어쨌든 멤버는 갖췄잖아요. 좋은 멤버를 갖췄기 때문에 김주성 감독이 다시 한번 팀을 다시 선수 단합을 해서 가면은 어느 정도의 성적은 보장이 된 팀이에요. KCC도 기본적으로 가진 멤버는 그러니까 선수를 다시 한번 아우르는 게 딱 과제가 딱 마련이 돼 있는데 삼성은 나아지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답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삼성 그래도 4년 동안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다 해봤지 않았을까요? 다 해봤어요. 예. 다 근데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사이에 한 번쯤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 폴짝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매 시즌마다 끝날 때는 네. 그래도 내년을 기대하자 6라운드 마무리 참 좋았던 팀이었는데 올 시즌 그것도 없어. 올 시즌에 그것도 없고 네. 그래서 약간 좀 그게 좀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삼성이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4시즌 연속 꼴찌를 하면 유망주가 많이 쌓여야 되거든요. 하나도 그렇죠. 없어. 예. 하나도 없어. 아니, 2원석 한 명이야. 예.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열받는 스포츠님이 네이버 댓글로 롯데랑 서울 삼성이랑 같은 급이네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점은 있습니다. 어. 롯데는 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죠. 아, 그렇죠. 돈을 쓰긴 썼죠. 네, 삼성은 예. 그만큼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데다 써서. 예. 롯데의 팬덤은 그래도 여전히 강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네. 중요하죠. 맞아. 음. 맞아. 롯데가 팬덤이 있네. 네. 저같이 야구 모르는 사람도 이 팀 인기 있다는 거 알 정도면은 맞아요. 네. 정말 인기 많은 거고요. 아, 근데 진짜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럼 삼성은? 저는 개혁 수준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여태까지 지금 이제 앞으로의 거치가 제일 중요한데 이정현 선수도 그렇고 어떻게 변할지 노선을 잘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농구를 할 것인지부터 잘 정해야 되는데 일단 올 시즌 끝나고 삼성이 이제 계약 만료자들이 좀 있어요. 그 선수들을 잘 처리해야 될 것 같고 팀은 어느 정도 그 팀 구성원 재정 비는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작할 때 명확하게 길을 전해야 네. 되는 게 저는 다들 사실 이대성 선수를 영입할 때 우려했던 게 이정현과의 공존이 되냐.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름에 매듭을 못 짓는다면 물론 지난 시즌은 이대성 선수의 안타까운 부상 때문에 그 실체를 보지 못했지만 이 두 가지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사실 내년 1월달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감독이 정확한 노선을 정해놓고 가지 못한다면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쯤에서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저희 농구 방송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동시 시청자 400명 넘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서 함께 자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의 은덕과 공덕입니다. 우리 손대범 기자님과 정재 감사합니다. 기자님의. 예. 조현일 위원은 빼죠. 네, 빼요? 우리 계에서 400명 넘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규리그 시상식이 이제 바로 내일 열립니다. 네. 아까 MVP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MVP 정도만 한번 예측해보고 넘어가죠. 네. 저는 안영준 선수가 되지 않을까. 6라운드에서 다들 폼이 떨어진 와중에도 맞아요. 끝까지 안영준 선수는 제목 쓰셨기 때문에 저는 정규리그 MVP는 안영준 선수가 생애 첫 MVP를 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여기 방송 오기 전에 KBL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KBL 이제 기자단 투표가 끝났어요. 끝났죠. 끝나고 제가 그 KBL 그 기자실에 있는 동안 검표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아, 진짜? 결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를 이제 내일 시상식 가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공개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공개를 하는데 어쨌든 이미 정해졌겠지만 예상을 한다면 그래도 손대범 기자 말대로 안영준 선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지금 국내 선수 MVP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외국인 선수 자밀어버디가 워낙 작았기 원이기 때문에. 때문에 저는 안영준이 2개 타지 않을까 최소. 네, 베스트 5랑 그다음에 수비상까지 조심스럽게. 네. 정규리그 시상식도 TVN 중계하나요? 중계합니다. 중계하죠. 중계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내일 4시인가? 4시 4시? 거예요, 4시. 네, 내일 4시. 혹시 아까 그 검표까지 다 해서 결과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슬쩍 안 들은 보고 거 왔어요. 아니에요? 안 그게 보고 슬쩍, 왔어요. 진짜 안 보고 왔어요. 왜냐면 그 물어보는 것도 조금 그래서 검표 안 보고 왔어요. 그냥 검표한 것만 확인하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 없이